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1일인데요. 또 이게 새해엔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선은 건강이 제일 최고고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박하게 더 많이 웃을 일, 더 많이 감사할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웃을 일, 감사할 일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큰 것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일상에서 내가 지금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즐겁고 웃을 일이 많으니까 우리 소소하게나마 재밌는 것들, 웃을 것들, 감사할 것들을 많이 찾아서 많이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저도 묵은 2022년을 잘 보내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하고 인사를 하게 돼서 이것 또한 참 감사하고 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오늘은 날씨가 좀 춥습니다. 춥고요. 저 역시도 오늘 경건하게 또 새해 미사를 딱 드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복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 그냥 소박하게 더 많이 웃을 일, 더 많이 감사할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룰 수 있는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웃을 일과 감사한 일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서. 지금 저는 여러분과 새해에 1월 1일 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난번까지는 I'm your girl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쭉 하고 있는데요. I'm your girl까지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자예요 해가지고 우리가 나이 가리지 말고 상황 가리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등등등 모든 사랑에 인생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가 담아보자.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나의 피날레가 내 인생의 피날레가 막이 내릴 때까지 사랑이란 단어를 내가 이거 하나는 가지고 가자라는 의미로 이 노래를 선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란 단어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서로 오묘하게 인연이 있는 단어예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사랑과 오묘하게 이렇게 닿아져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 사랑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도 있어요. 뭐냐면 이별입니다. 이별과 외로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숙명적으로 둘이 친구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이별을 수없이 반복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생각해보면 그 막 유치원 막 이런 데에서 친구들하고 헤어질 때 막 이럴 때 엄청 막 서글프고 슬프고 다시 못 볼 것 같이 막 이런 느낌 때문에 그 이별이란 단어가 되게 슬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는 수많은 이별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간접적이다 직접적이다 계속 이별을 하게 됩니다. 만남과 이별과 사랑과.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좀 둔해지기도 하고 또한 처절한 이별의 아픔을 한번 느끼고 나면 웬만한 이별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반되는 것들이 아마 외로움이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외로움이라는 부분은 그 이별과 함께 사랑과 함께 인간에게 모두에게 있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외로움은 나 혼자만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고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원래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사람이 많건,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있건, 뭐 연인이 있건, 가족이 있건, 그리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아무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쁘게 막 내 일을 위해서 막 매진을 할 때에도 어느 순간순간 일상에서 막닥뜨리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리 풍요롭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거를 싸고 짐고 즐기고 있어도 이 감정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왔잖아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딱 엄마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가 내가 지구라는 딱 세상에 딱 이렇게 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홀로인 외로움, 고독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그렇죠. 나 외로워 하는 거는 명절 때, 막 성탄절, 막 크리스마스 이럴 때 뭔가 다른 친구들 약속도 있고 뭐도 있고 연인도 만나고 막 그날 막 이벤트도 있고 막 이런데 나는 지금 당장 만날 사람도 없고 뭔가 지금 그렇다고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혼자 나만의 그 뭔가 특별한 날을 나 혼자 보내야 될 때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때.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 이건 문득문득 다 드는 기분일 겁니다. 뭐 집에 우연히 막 미친 듯이 하루 종일 밥 먹을 새도 없이 일하고 딱 집에 들어왔을 때, 혼자인 집을 봤을 때, 뭔가 깜깜한 집을 들어올 때, 내가 혼자 불을 켜야 할 때, 뭐 이럴 때도 외로움을 느낀다고도 하고요. 아니면 가족이 많은 집도 다 뒤치다꺼리하고 애들 간신히 재우고 막 한 다음에 할 때 뭔가 그 적막함에서 흘러나오고 막 앞에 막 빨래거리들 막 쫙 있는데 문득 그렇게 혼자 뭐 맥주를 즐기는 그 행복한 순간에도 이제 드디어 이 맥주 한 잔 나 먹는다 이런 순간에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주변에서도 보면은 외로움 타가지고 이렇게 약간 두 가지 분야로 막 나누는데 외로움을 너무 타가지고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쉴 틈을 주질 않더라고요. 주변에 혼자 두질 않아. 자기 스스로를 혼자 두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딱 그 외로움을 느끼지만 또 외로움을 철저하게 자기 혼자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고요. 보면 딱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근데 외로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난 지금 누구지? 난 어디서 살고 있지? 이런 본연의 탐구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감정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외로움이란 단어가. 혼자 있지 않으면 혼자 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혼자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혼자인 시간에 잘 생각해보면 이 혼자인 시간에 나를 되게 깊숙하게 탐구할 수가 있어서 내가 그 시기를 딱 벗어나고 나면은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랑.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이 시기가 반드시 인간으로서 필요한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이 들면서 넘버 자체를 그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노래로 접목을 시켜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외로움과 고독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기에 당연히 느껴야 되는 감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혼자 태어났잖아요. 홀로 태어났잖아요. 이 지구상에 딱 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바글바글 사람이 많건,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매진해가지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때에도,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굉장히 크게 성취를 해서 기쁨을 느끼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순간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나요? 근데 이 느낌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요즘 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막 부정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해서 굉장히 막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에서 탈출을 할 것인가를 먼저 포커스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란 감정은 굉장히 당연한데 이 외로운 감정을 우리가 자꾸 안 느끼려고 나 외롭다는 느낌 안 느낄 거야. 나 고독하지 않아. 계속 부정하는 거지. 이 감정 자체를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꾸 탈출해.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을 만나. 막 어디 가서 막 갑자기 막 바쁘게 막 일 굳이 막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막 일을 막 해. 막 뭔가를 막 해. 시끄럽게 굴어. 이 주변을 계속 혼란시키게 만든 어떤 탈출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외로움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독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깊어질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하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근데 우리 인간은 이 홀로인 감정, 내가 혼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감정을 내가 오로지 감수하고 느껴야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에 따른 모든 것이 어쨌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나만이 쥐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을 내가 홀로 이겨내거나 홀로 감내하거나 홀로 온전히 느껴내지 않으면 저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두수가 지금 막 털을 막 털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외로움을 온전히 즐기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외로움을 언제 느끼세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외로움은 보통 명절 때, 추석 때, 막 이런 명절, 설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 뭐 애인이 없어서, 친구들 다 약속인데 나만 없어서, 친구들 다 시집 가지고 가족이 있는데 나만 홀로인 느낌이 들어서, 막 그때 TV나 보면서 뭔가 외롭다. 맥주 한잔 하면서 외롭다. 뭐 이럴 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언제 외로움을 느끼세요?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왔는데 계속 뭔가 결과물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순간 잘 가고 있는지 어떤 의문이 들 때에도 순간 나 왜 이렇게 홀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있지? 나 왜 이렇게 막 처절하게 혼자 싸우는 것 같지? 막 이럴 때도 외롭고 고독하죠. 근데 뭐 비단 이럴 때만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배우가 무명시절 한 15년, 20년 무명시절을 겪어내고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저에게 이 자리를 서게 해주신 영광을 주신 많은 분들, 뭐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왜 트로피 받고 막 이렇게 기쁨의 순간에도 딱 기쁨을 만끽했을 때, 그리고 나서 집에 딱 혼자 돌아왔을 때 그 기쁨, 오로지 오랜 그 무명의 시절을 뭔가 보상받은 것 같은 그 행복한 순간에도 인간은 순간 고독하고 외롭거든요. 그 막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죠. 그 행복한 순간에도. 그러면서 그 순간 철저하게 혼자 있는 그 순간에 굉장히 깊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고독과 외로움을 즐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마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름의 방법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성향마다 다 다르실 거겠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즐기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면 저는 일부러 혼자 영화를 봅니다. 혼자 영화를 보면서
아무도 방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홀로 영화를 보면서 그냥 약간 그럴 때 이럴 거 있거든요. 집에서 보는 것과 영화관에서 보는 거 다른데 그럴 때 정말 다이렉트로 나와 제 이 브라운관의 이거와 내가 그냥 어느 순간에 접점에 딱 닿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홀로일 때 느껴지는 감정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볼 때와는 다른 그 특별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남들이 있어서 마음껏 못 우는 거, 남들이 있어서 마음껏 못 웃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럴 때 혼자 그 영화를 보면서 막 감정 표현이 다 되는 거죠. 막 창피해하지 않고. 그리고 약간 미친 듯이 이렇게 조금 글을 끄적이긴 합니다. 끄적입니다. 지금 현재 막 나에게 느껴오는 이 슬픔과 외로움과 이 고독 같은 이 느낌을 막 글로 써보는 거죠. 막 진짜. 나중에 보면 되게 유치하기도 하지만 두 번 다시 못 올 것 같은 감정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래서 막 그때는 막 글을 막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노래도 불러요. 신나게 춤도 추고요, 혼자. 근데 이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거를 제3자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쟤 진짜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근데 사람은요, 아마 저보다 더 이렇게 인생을 살아내신 저희 인생 선배님들, 한 살에서 더 먹은 언니 오빠들은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게 가족을 부양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렇게 바삐 막 가족 부양하느라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아버님도, 아이들 막 뒤치다꺼리,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바쁜 우리 어머님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독백 같은 외로움, 나 혼자 얘기하고 나 혼자 듣는 느낌, 그런 외로움이 올 때 굉장히 깊어진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은 막 나를 홀로 두지 않으려고,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막 탈출하는 것보다 가끔은 외로움과 고독에 직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어떤 분들은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로움이 너무 싫어서 밤새 사람들과 막 뻑적지근하게 막 술 마시고 논대요. 막 술 마시고 밤새 술 마시고 논대요. 그러면 막 그땐 너무 재밌잖아요. 막 깔깔깔깔 너무 재밌잖아요. 술 마시고 놀고 새벽에 막 새벽 5시에 들어와서 잔다고 합니다. 그럼 자면 그 다음에 뭐 한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새벽 다시 하면 막 오후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생활을 반복을 하는데, 뭐 알바 갔다 와 일하고서 뭐 반복을 하는데 순간 더 깊은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해요. 근데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2시에 딱 일어났다고 쳐요. 새벽 5시에 잤다가 오후 막 점심쯤 해서 딱 일어났을 때 해는 중천에 떴는데 뭔가 나만 이 방 안에서 찾아오는 엄습하는 이 뭔가 외로움 플러스 그때는 약간 두려움과 막막함까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감정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울감까지 가거든요. 외로움과 우울감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달라요. 네.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우울감이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외로움을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우울감이 동반됩니다. 우울감이 막 친구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로움을 지금 나만 느끼고, 저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 분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른이 되려면 외로워야 돼요. 애들은 마냥 막 행복하잖아요. 막 싸우고 울고 금방 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답게, 어린이답게. 근데 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이제 내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하고 한 인간으로서 내가 익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내가 한 인간으로 정말 조금씩 익어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사실은 외로움인데 자꾸 이거를 안 느끼려고 한다는 건 저는 단연 아직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움과 직면하십시오. 이건 우울감과는 다릅니다. 외로움과 좀 직면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왜 부정적이지 않냐면요. 이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혼자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라고 느끼면 안 돼요. 외로움은 다 느껴요. 옆에 있는 아마 친구는 느끼고 되게 잘 나가는 그 동네 언니도 느끼고 막 명품 막 휘둘러 싸고서는 막 화려한 사람들도 다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내 혼자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우리말로 루저예요. 나 지금 외로워. 그럼 난 뭐야? 난 지금 나 드디어 나 조금씩 어른으로 조금 또 익어가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인생에서 이건 억울할 것 같아요. 인생이 나만 힘들면 나만 힘들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나한테만 자꾸 이런 돌멩이가 던져지면 억울한데 사실은 외로움은 나한테만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거든요. 다 같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쌤쌤인 거죠. 퉁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조금 가볍게 푸셨으면 좋겠다. 가볍게 감정을 접근을 할 때 대신 홀로 마주하는 것이니 정확하게 직면해서 깊어져야 된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